이호정 기자와 코로나 관련 소식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내 상황부터 좀 먼저 보죠. 공무원 사회가 갑자기 바짝 긴장을 했다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지금 모두의 긴장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저희 MBN도 지금 최근 직원들에게 계속 방역 수칙을 맞아요.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무원들에게는 조금 더 강력한 특별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이 직원들에게 방역 지침을 어기다 코로나에 걸리면 징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총리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조심조심해도 걸릴 수 있는 거라서 좀 난감하긴 합니다. 어쨌든 각별히 신경을 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 총리의 메시지를 보면은 코로나에 걸리면 문책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확진됐을 경우에는 문책하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정 총리가 직접 이 대면 회의와 출장, 회식이나 연말연시 모임을 삼가라고 한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 부처에서 직원들에게 돌린 문자를 봤는데요. 네. 이 보시면 모임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상 총리의 메시지가 있었던 만큼 대부분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로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기자들과의 약속도 물론이고요. 네. 실제로 오늘 MBN 취재진이 정부청사가 있는 광화문 그리고 세종시 인근을 직접 둘러봤더니 예약이 거의 다 취소됐다고 합니다. 예. 다 취소됐어요. 그리고 지금 연말 모임 좀 있었는데 다 취소되고 전화 오면 취소 전화예요. 네, 연말에 장사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세종시는 지금 단계 올라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러니까 이제 우선 공무원들 단식이 들어가니까 상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만큼 정부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에 또 한 번의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의 2단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라면서 국민의 협조와 당국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연내 백신 승인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먼저 맞느냐가 또 관건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가 만약에 긴급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내 생산량은 수천만 명분으로 한정적이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이 선구매를 마친 국가들도 누구를 먼저 맞출지 이걸 정하는데 분주합니다. 국가마다 기준도 다른데요. 일단 대체적으로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혹은 치명률이 높은 노인이나 기저질환자는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기준도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은 대면 접촉이 많은 근로자들, 뭐 예컨대 택시기사 혹은 교직원, 건설 노동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직종보다는 나이가 우선입니다. 요양원 거주하는 노인과 그리고 직원들을 우선 접종하고 고령층 중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먼저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네.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특이한 게 해외 출국자가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유학이나 출장으로 중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을 먼저 맞기 위해서라도 외국에 일부러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중국 내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을 통해서 또 바이러스가 뭐 퍼졌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싫은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백신의 제형이나 양,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백신 확보부터 우선 돼야겠죠. 예.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항체 진단 키트가 뭐 줄줄이 사용 금지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사실입니까? 네, 그 소문이 돌아서 제가 직접 FDA 홈페이지를 캡처해 왔는데요. 네네.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항체 진단 키트 175개의 명단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23일자로 업데이트 됐다고 되어 있고요. 예, 어제 날짜로. 네, 그런데 여기에는 국내 제품 6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불량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이 미국은 FDA 제품 등록만 거치면 이 키트 사용을 미국 내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위주로 불량 문제가 불거지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진단 키트를 판매하고 있었던 우리 업체들은 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일부는 승인이 났고 일부는 신청을 안 했거나 나지 않거나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명단에 오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면서 생긴 해프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기준이 바뀌면서 당시 진단 키트를 생산하던 우리 업체들의 비상이 걸린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진단 키트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이 지난 4월 한국계 부인의 도움으로 국내 진단 키트를 대량 구입했다는 소식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한국산 키트가 모두 불량이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반 트럼프 영웅인 레리 호건이 한국산 결함 키트를 구매했다. 라면서 비판 행렬에 동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건 주지사는 진단키트는 잘 작동을 했지만 FDA가 승인 조건을 바꿨고 이로 인해서 더 빠른 검사가 가능한 키트로 교환했다고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7월에 이렇게 교체 사실을 본인이 직접 공개하기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보도에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오히려 호건은 한국산 키트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위대한 성공 사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이렇게 주지사들이 스스로 검사 키트를 구하러 다니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뒤늦게 바뀐 승인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